충청도 산등성이에 안개가 길게 눕고 새벽 이슬이 얇은 초가지붕 끝에서 한 방울씩 떨어지던 시절. 순이는 아직 어린아이였지만 이미 아이답게 울 수 있는 때를 지나버린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애를 볼 때마다 참 기특하다고 말했습니다. 어미를 일찍 여실, 아이가 저리도 얌전하고 손끝이 야무지다며 혀를 찾고, 어떤 이들은 저 아이는 울 줄도 모르는 돌부처 같다고 수군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실은 순이가 울 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 일찍 알게 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울어도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보채도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이의 어머니는 봄이 오기 직전에 매서운 감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눈이 다 녹지 않은 들판 위로 차가운 바람이 오래 불던 해였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소리는 달라졌습니다. 전에는 늘 부엌 쪽에서 낮고 빠른 손놀림과 함께 어머니의 기침소리, 밥 짓는 냄새, 바느질할 때 실을 당기는 잔잔한 소리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머니가 떠난 뒤의 집은 너무 조용해서 마치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라 비어있는 나무 껍데기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처음 며칠 동안은 문 앞에 앉아 산길만 바라보았습니다. 아버지가 들에 나가면 해가 지도록 기다렸고, 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면 어머니가 돌아오는 줄 알고 벌떡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날이 지나고 달이 바뀌어도 돌아오는 것은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뿐이었습니다. 그제야 순이는 알게 되었습니다. 어떤 기다림은 끝이 없어서가 아니라 애초에 끝날 수 없기 때문에 더 괴롭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이의 아버지는 남의 땅을 빌려 농사 짓는 소작인이었습니다. 해마다 논두렁은 같았고 씨 뿌리는 손도 같았으나 수확의 기쁨은 늘 남의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는 본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으나 아내를 잃은 뒤로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밥상 앞에서도 말을 아꼈고, 저녁이면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마루 끝에 앉아 먼 산만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딸에게 다정한 말을 해줄 줄 몰랐고 슬픔을 어떻게 다루는지도 몰랐습니다. 다만 아침이 되면 다시 삽을 들고 나가고 저녁이면 묵묵히 돌아오는 것으로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런 아버지 곁에서 순이는 아주 조용히 자라났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새벽이면 일어나 아궁이 재를 고르고 마른 풀을 모아 불씨를 살리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왔습니다. 손이 작아 물동이를 한 번에 다 채우지 못하면 두 번, 세 번 나누어 날랐고, 밥을 짓다 손등을 대어도 소리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가 남기고 간 옷가지를 접어두었다가 밤이면 몰래 펴보며 냄새가 남아있는지 확인하곤 했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세월은 냄새마저 앗아가는 법이라 나중에는 그 천 조각들이 그저 부드러운 헝겊으로만 느껴졌습니다. 그때부터 순이는 기억하는 법을 바꾸었습니다. 냄새나 온기를 붙드는 대신 어머니가 손을 놀리던 방식과 바느질하던 각도와 밥그릇을 놓던 자리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순이의 손은 나이를 먹기도 전에 먼저 어른이 되어갔습니다. 10살이 될 무렵에는 집안의 작은 구멍쯤은 혼자 꿰맬 줄 알았고, 찢어진 소매를 감추듯 덧대는 법도 배웠으며, 실이 모자라면 낡은 옷에 솔기를 풀어 다시 쓰는 국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마을 안악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저 애는 참 요령이 좋다고 했지만 순이는 요령을 부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없는 살림에서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남겨야 하는지 남들보다 일찍 깨달았을 뿐이었습니다. 여름이면 들판의 흙이 발등에 달라붙을 만큼 뜨거웠고, 겨울이면 손마디가 갈라져 피가 배어나왔습니다. 그래도 순이는 다른 아이들처럼 투정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은 동네 또래 계집아이들이 냇가에서 물장난을 치며 웃고 떠드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아이가 어머니를 불렀고, 조금 뒤 진짜로 그 아이의 어머니가 수건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 장면을 본 순이는 잠시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쪽이 아주 얇게 베이는 것 같은 통증이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오래 서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물동이를 더 단단히 안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는 아무도 자신을 기다리지 않았고, 그렇기에 더 빨리 움직여야 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처음으로
자기 마음속에 남아있는 어떤 감정을 정확히 알아차렸습니다. 슬픔보다 더 견디기 어려운 것은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가지는 것을 자신만 오래 바라봐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후로 순이는 남의 다정함을 오래 쳐다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부러운 것은 멀리 보고 해야 할 일은 가까이 붙드는 쪽을 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순이를 보며 참 속이 깊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녀가 배운 것은 기품이 아니라 포기하는 순서였습니다. 먼저 기대를 줄이고 다음엔 말수를 줄이고 마지막에는 서운함까지 줄이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점점 더 조용한 아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조용함은 텅 빈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는 남들보다 더 많은 관찰과 더 많은 생각이 차곡차곡 쌓여갔습니다. 누가 어떤 말끝에서 거짓 웃음을 짓는지, 누가 밥상머리에서 제일 마지막까지 젓가락을 놓지 못하는지, 누가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보다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더 정중해지는지, 순이는 그런 것들을 가만히 보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차츰 알게 되었습니다. 세상은 큰 소리치는 사람의 것이 아니라 먼저 견디는 사람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무렵 순이는 어머니가 쓰던 바느질 바구니를 자신의 곁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대나무 바구니 안에는 해진 실구리와 다른 골무, 녹이 조금 쓴 작은 가위, 반쯤 부러진 자투리 바늘 몇 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바구니는 값으로 치면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순이에게는 단 하나 남은 집안의 온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그녀는 등잔불 밑에 앉아 천조각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처럼 완벽하지는 못해도 최대한 반듯하게 접고 최대한 티나지 않게 꿰매보려 애썼습니다. 처음에는 삐뚤빼뚤하던 솔기가 어느 날부터 조금씩 고다지기 시작했고 터진 자리를 감추는 손길도 전보다 매끈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만든 덮버선을 신으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겨울에 처음으로 발이 덜 시리다고 중얼거렸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도 웃지 않았습니다. 다만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덮버선 솔기를 한 번 더 만져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누군가 알아봐주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는 작은 인정 하나에도 오래 마음을 붙들게 되는 법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에서는 순이의 손끝을 눈여겨보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찢어진 소매를 맡겼고 누군가는 아이 적삼의 단추를 달아달라고 했으며 누군가는 장에 내다 팔 배짜기 전에 실매듭을 좀 봐달라며 찾아오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돈을 받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 손길이 생계를 바꿀 만큼 큰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시작이었습니다. 세상에 내놓을 만한 것이 얼굴도 말재주도 집안도 아닌 손끝뿐이라는 사실을 점점 더 분명히 알게 되는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손끝 때문에 훗날 어떤 사람의 눈에 들게 되리라는 것도 그때의 순이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날도 다른 날처럼 해가 지기 전에 아버지의 저녁을 준비하고 마당에 젖은 나무를 안쪽으로 들이고 밤이 되면 바느질 바구니를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 오래 앉아 있었을 뿐입니다. 집 밖에서는 산바람이 싸늘하게 불고 있었고 집 안에서는 작은 등불이 겨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빛 아래에서 천조각 하나를 천천히 꿰매고 있었습니다. 마치 헤어진 것들을 잇는 일이 자신의 몫이라도 되는 사람처럼 한 땀 한 땀 조용히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린 순이는 아직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며느리도 아니었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자기 몫의 슬픔과 자기 몫의 노동을 등에 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조용한 견딤이 훗날 그녀를 가장 깊은 억울함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게 붙들어줄 뿌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순이가 바깥의 문턱을 넘던 날은 하늘이 유난히 높고 맑았습니다. 늦가을 빛이 기와 끝에 얇게 걸려 있었고 대문 앞 흙길에는 마른 잎이 바람 따라 몇 번이고 굴러다니고 있었습니다. 산골에서 평생을 살아온 순이에게 그 집은 너무 크고 너무 반듯해서 첫 발을 들이는 순간부터 사람의 숨소리마저 작아져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마당은 넓었고 장독은 가지런했으며 사랑채 기둥에는 오래된 집안 특유의 단정한 기품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런 번듯함 속에서 이상하게도 따뜻함보다 조심스러움을 먼저 느꼈습니다. 부잣집은 아니어도 살림이 무너지지 않은 집, 사람의 말보다 예절이 먼저 서는 집, 웃음소리조차 함부로 퍼지지 않는 집이란 본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새 신부의 옷깃을 두 손으로 가지런히 붙잡은 채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누군가 보기에 그 모습은 얌전하고 복스러운 신부감처럼 보였겠지만 순이의 마음속에서는 고요한 물 위에 잔물결이 번지듯 낯선 불안이 천천히 퍼지고 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더 이상 아버지와 둘이 살던 작은 초가의 조용함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사실을 그녀는 대문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바깥의 안주인인 박씨 부인은 처음 순이를 본 날부터 눈길이 길게 머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매서우면서도 깊었습니다. 혼례를 치르기 전 순이의 손끝을 한 번 본 적이 있었고 그 손등에 베인 실의 흔적과 물동이를 오래된 사람의 마디를 조용히 살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박씨 부인은 며느리가 처음 큰절을 올렸을 때도 허례허식으로 칭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짧게 손이 성실한 아이로구나 하고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는 남들이 듣기에는 담담했지만 순이의 가슴에는 이상하게 오래 남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람들은 그녀를 불쌍하다거나 기특하다고 말했지 성실하다고 믿을만하다고 그런 식으로 말해준 적은 드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 완전히 기댈 수는 없어도 적어도 한 사람의 눈에는 거짓없이 비칠 수 있겠다는 희미한 기대를 품었습니다. 그러나 그 기대는 해가 지기 전까지도 온전히 자라지 못했습니다. 혼례가 끝나고 손님들이 하나둘 흩어지고 낮 동안 이어지던 분주한 발걸음이 차츰 뚝자 집안에는 다시 본래의 공기가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기름 냄새 섞인 음식 향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마당 위에는 저녁 그림자가 길게 내려앉았습니다. 순이는 저녁상을 물리고 방 안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새로 놓인 이부자리는 가지런했고 방 안 등잔불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남의 집 안방에 들어와 있다는 사실이 또렷해졌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수없이 들었던 말, 계집아이는 언젠가 시집가 남의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서럽게 들렸습니다. 남의 집 사람이 된다는 것이 단지 성씨가 달라지는 일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놓을 자리 하나 없이 조심스럽게 다시 태어나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순이는 그제야 실감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더 깊어지고 문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을 때 순이는 저도 모르게 허리를 더 곧게 세웠습니다. 남편 석주가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낮 동안 손님들 앞에서 예를 갖추고 절차를 따를 때와 다르지 않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흐트러짐은 없었고 말투도 단정했으며 옷매무새도 반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반듯함 속에는 신랑의 들뜸도 새 신부를 향한 호기심도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안에 들어서서 잠시 멈추었고 순이를 한번 바라보긴 했지만 그 눈길은 사람이 사람을 보는 시선이라기보다 이미 정해진 절차를 확인하는 눈길에 가까웠습니다. 순이는 그 짧은 시선을 받아내며 고개를 더 숙였습니다. 아무 말도 하기 어려운 침묵이 방 안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남편이 무뚝뚝하기라도 하면 괜찮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말이 적은 사람일 수도 있고 낯을 가리는 성정일 수도 있다고 스스로를 달랠 수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석주의 침묵은 단순한 서식과는 달랐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는 사람의 침묵이었습니다. 그는 새 이부자리 곁에 오래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물을 한 모금 마시고는 시선도 두지 않은 채 등을 돌려 누웠고 방 안에는 등잔이 타는 소리와 바깥 벌레 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순이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의 숨소리마저 방해가 될 것 같아 천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결혼이란 것이 반드시 두 사람이 함께 시작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떤 혼인은 한 사람만 방 안에 들어온 채 시작되기도 하고 다른 한 사람의 마음은 끝내 문턱을 넘지 않는 채로 밤이 지나가기도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순이는 석주의 등을 바라보며 여러 번 입을 열까 망설였습니다. 물으려는 말도, 인사를 건네려는 말도, 오늘 하루가 어땠는지 말해보려는 마음도 잠시씩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산골에서 자라며 배운 것 가운데 하나는 상대가 듣고 싶지 않은 때의 말은 오히려 사람을 더 멀어지게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침묵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편안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서 수없이 부딪히는 질문들을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게 막는 둑 같은 것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 사람이 왜 나를 이렇게 보지 않는지, 이 집에 들어온 것이 정말 복인지 아닌지, 그런 물음들이 가슴 안쪽에서 자꾸만 부딪혔습니다. 순이는 그 밤이 무척 길게 느껴졌습니다. 등잔불은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고 방바닥에 냉기는 옷자락 아래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녀는 무릎 위에 올려둔 손을 꼭 모은 채 꼿꼿이 앉아 있다가 결국 깊은 밤이 되어서야 조심스레 몸을 옆으로 누였습니다. 그러나 눕는다고 잠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석주의 등은 가까이에 있었지만 너무 멀게 느껴졌고 그 사이에 놓인 것은 이부자리의 폭보다 훨씬 넓은 거리 같았습니다. 새벽녘이 되어 닭이 울고 나서야 순이는 아주 잠깐 눈을 감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잠 속에서도 그녀는 편안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 방 안은 이미 희미하게 밝아지고 있었고 석주는 언제 일어났는지 자리에 없었습니다. 이부자리 한쪽만 식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빠져나간 자리는 생각보다 더 차갑다는 것을 그녀는 손으로 만져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순이는 새 며느리로서 처음 부엌에 들어섰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미 물을 데우고 있었고 시아버지는 마루 끝에 앉아 목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서둘러 앞치마를 둘렀고 시어머니 곁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한 번 본 것은 쉽게 놓치지 않는 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불씨의 색이, 솥뚜껑을 여는 순서, 국자를 두는 방향, 상을 차릴 때 놓이는 그릇의 자리까지 빠르게 눈에 익혔습니다. 박씨 부인은 그런 며느리의 움직임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지켜보다가 나중에 밥상이 다 차려졌을 때 조용히 말했습니다. 첫날치고는 손이 어수선하지 않구나 하고 말입니다. 그 말은 칭찬이라기보다 인정에 가까웠고 순이는 그 짧은 인정을 붙들며 하루를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석주는 여전히 같았습니다. 아침상을 받으면서도 며느리 쪽으로 눈길을 주지 않았고 순이가 차린 반찬을 먹고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는 그 무심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사내가 원래 말이 없는 법이라 했지만 순이는 그 말이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말이 없는 사람과 마음이 없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밤사이 충분히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날 낮 순이는 시어머니를 따라 안채의 살림살이를 익히러 다녔습니다. 장독대 뚜껑을 어떻게 덮는지, 볏짚은 어느 방향으로 말려야 비를 덜 타는지, 시아버지 약탕은 몇 시쯤 올리면 되는지 박씨 부인은 며느리에게 하나씩 차분하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순이는 이상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집안의 일에는 답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고 무엇을 나중에 해야 하는지가 분명한 일은 견디기 쉽습니다. 힘들어도 손을 움직이면 되었고 익숙해질수록 덜 두려웠습니다. 문제는 손으로 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의 마음, 집안에서 자신이 차지할 자리, 앞으로 자신에게 어떤 시간이 올지 같은 것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모양을 잡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순이는 잠시 우물가에 혼자 서 있었습니다. 대야에 비친 하늘은 맑았고 물결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얼굴도 함께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그 물을 한참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손을 담갔습니다. 차가운 감촉이 손등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그 순간 순이는 마음속으로 아주 조용한 다짐을 하나 세웠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상처도 깊다는 것을 어린 시절부터 알았으니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시어머니의 눈길이 따뜻하면 그 따뜻함을 붙들고 남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억지로 두드리지 않겠다고 먼저 이 집의 사람이 되는 법부터
배우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것은 비겁함이 아니라 살아남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남는 법을 너무 일찍 배워버린 사람이 바로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은 늘 그렇듯 사람의 결심 하나로 조용히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순이가 기대를 줄이며 살겠다고 마음먹은 바로 그 시기, 이미 다른 누군가는 오래전 끝났어야 할 마음을 다시 끌고 와 그녀의 혼인 안으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조용한 참음이 머지않아 훨씬 더 큰 시련을 견뎌야 하는 밑바탕이 되리라는 것을 말입니다. 며느리가 된 지 며칠 지나지 않았을 때부터 순이는 이 집의 공기가 단순히 조용한 것이 아니라 서로의 마음을 쉽게 드러내지 않는 방식으로 굳어있는 것임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물을 올리며 시어머니의 손놀림을 따라하는 동안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그 여인의 시선이 언제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은 감시처럼 차갑지도 않았고 노골적인 애정처럼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가진 사람이 다른 상처를 알아보듯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면서도 놓치지 않는 눈길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을 처음에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시험받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믿을 수 없어 살피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말을 아끼고 손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손이 바쁘면 마음을 숨기기 쉬웠고 실수가 줄어들면 불필요한 눈길도 덜 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아침, 순이는 물을 길어오다 발걸음을 잠시 멈추었습니다.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낮은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가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목소리는 평소보다 조금 낮고 조심스러웠습니다. 순이는 일부러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말 끝에서 자기 이름이 스치는 것을 듣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아주 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자리에 서 있지 않았습니다. 물동이를 더 단단히 붙잡고 그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듣지 않은 척하는 것도 이 집에서 살아가는 방식 가운데 하나일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 들어갔을 때 시어머니는 이미 이야기를 끝낸 뒤였습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순이를 향해 물을 그리 많이 채우면 손목이 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꾸짖음이 아니었고 그렇다고 특별한 다정함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건네는 사람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그 한마디에 이상하게 마음이 풀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손목을 걱정해주는 말은 오랜만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린 시절 이후로 그녀의 몸은 언제나 스스로 돌봐야 하는 것이었고 아프거나 힘들어도 말하지 않는 것이 당연해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순이는 시어머니의 말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듣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짧고 단정한 말들이었지만 그 안에는 필요 이상으로 넘치지 않으면서도 놓치지 않는 관심이 담겨 있음을 천천히 알아차렸습니다. 점심 무렵 마당에 햇볕이 넓게 퍼졌을 때 시어머니는 순이를 불러 앉혔습니다. 볕이 잘 드는 자리에 돗자리를 펴고 그 위에 바느질감을 하나 올려두었습니다. 낡은 옷의 소매 부분이 해져 있었고 실밥이 여기저기 풀려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천을 손에 들어 올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집에서는 새 것을 쉽게 버리지 않는다고 아직 쓸 수 있는 것은 손을 더 들여서라도 다시 살려 쓴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단순히 살림의 방식에 대한 것이었지만 순이에게는 조금 다른 의미로 들렸습니다. 버리지 않는다는 것, 다시 살려 쓴다는 것. 그 말이 이상하게 사람에게도 적용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순이는 아무 말 없이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손에 익은 감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집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손끝을 보여야 하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바늘에 실을 꿰는 동안 손끝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은 두려움 때문이라기보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제대로 보이게 되는 일 앞에서 생기는 긴장에 가까웠습니다. 그녀는 천을 잡고 조심스럽게 바늘을 넣었습니다. 실이
천을 통과할 때 나는 작은 소리가 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 땀, 두 땀, 일정한 간격으로 이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말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으려 애썼지만 등 뒤에 놓인 눈길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도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배운 대로 틀어지지 않게, 풀리지 않게, 겉으로 드러나지 않게 이어나갔습니다. 시간이 조금 흐르고 나서야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안쪽을 더 단단히 잡는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칭찬이면서도 동시에 이 아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를 짐작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순이는 잠시 바늘을 멈추었다가 다시 움직였습니다.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아도 이미 충분히 들켰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조금 다른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많은 말이 오가는 것은 아니었지만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대한 감각이 조금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순이에게 일을 맡길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않았고 순이는 그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서로의 방식과 속도를 지켜보며 맞추어 갔습니다. 그런 관계는 겉으로 보기에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살림의 일부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말보다 더 깊은 이해가 조용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해가 기울고 마당에 긴 그림자가 드리워졌을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지방에 앉아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순이는 그 옆에서 조용히 곡식을 고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들판을 스치고 지나오며 마당의 먼지를 조금 일으켰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람은 때로 자기 몫이 아닌 짐까지 지게 된다고. 그런데 그 짐을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끌고 가는 사람이 결국 더 오래 남는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누구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에게 되새기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순이는 손을 멈추지 않은 채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단순한 훈계가 아니라 이 집 안에서 이미 오래 전부터 이어져 온 어떤 삶의 방식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 역시 한때는 누군가의 며느리였고 그 자리에서 많은 것을 참고 넘겨야 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을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순간 처음으로 이 집에서 완전히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남편의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지만 적어도 한 사람은 자신이 어떤 식으로 버텨왔는지를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조금 덜 외롭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따뜻함은 조용히 이어지는 것이지 쉽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다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고 해야 할 일은 변함없이 쌓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여전히 아침마다 먼저 일어나 불을 지폈고 시어머니는 변함없이 집안의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듯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아주 미세한 변화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서로를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함부로 판단하지는 않겠다는 약속 같은 것이 말없이 오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약속은 말로 하는 것보다 더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방으로 돌아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늦게 들어왔고 들어와서도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존재는 같은 공간 안에 있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머물러 있는 듯 했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이제는 조금 덜 놀라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대신 낮 동안 있었던 일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바늘이 천을 지나가던 감촉, 시어머니의 짧은 말, 그리고 그 말 속에 담겨 있던 오래된 시간의 무게를 생각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 안에서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날 처음으로 이 집에서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단순히 잘 견디는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때로는 누군가가 남겨둔 방식과 마음을 이어받는 일일지도 모른다고, 그리고 그 이어짐 속에서 비로소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아직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길처럼 따라가야 할지 망설여지는 느낌에 가까웠습니다. 방 안의 등불이 조금씩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빛을 바라보며 가만히 손을 모았습니다.
낮에 꿰맨 천의 감촉이 아직 손끝에 남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감촉은 이상하게도 마음을 단단하게 붙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실이 자신을 이 집안에 묶어두고 있는 것처럼 쉽게 끊어지지 않을 무언가가 조금씩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순이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어짐이 앞으로 자신을 지켜줄 힘이 될지 아니면 더 깊은 시련 속으로 끌어당기는 끈이 될지 그것을 판단해야 할 날이 머지않아 오게 되리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겨울로 접어들 무렵 바람의 결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들판에 스치는 공기가 이전보다 더 차고 길게 머물렀고 해가 기우는 속도도 눈에 띄게 빨라졌습니다. 그런 계절의 변화 속에서 집안의 흐름도 아주 미세하게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도 그것을 분명히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순이는 어느 날부터 남편 석주의 발걸음이 이전보다 더 늦어지고 돌아와서도 방 안에 오래 머물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을 뿐이었습니다. 그가 무엇을 하는지 어디에 머무는지 묻는 것은 아직 순이에게 허락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묻지 않았고 대신 그가 남기고 간 공기의 온도를 통해 변화를 짐작해야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을 어귀 쪽에서 낯선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그 웃음은 가볍고도 또렷해서 듣는 사람의 귀에 오래 남는 종류의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우물가에서 물을 길다 말고 잠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낯설었지만 어딘가 익숙한 기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래전에 이 마을을 스쳐 지나간 적이 있는 사람의 흔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곧 시선을 거두고 다시 물을 길었습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 함부로 마음을 붙잡지 않는 것이 그동안 그녀가 배워온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마을에는 보이지 않던 기류가 서서히 돌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오며 낮은 목소리로 무언가를 나누었고 우물가에서는 평소보다 말이 조금 길어졌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의 중심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었지만 그것이 자신과 완전히 무관하지 않다는 느낌을 점점 더 또렷하게 받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석주는 평소보다 더 늦게 돌아왔습니다. 옷자락에는 바깥에 먼지가 묻어 있었고 얼굴에는 피로가 아니라 어딘가 마음이 흩어진 사람의 기색이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저녁상을 차리며 그를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치지는 않았지만 그 짧은 순간에도 그녀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자신을 스치지 않고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밥상 앞에서도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묻는 말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그 이상의 대화는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침묵 속에서 묘한 긴장을 느꼈습니다. 이전에도 그는 말이 적었지만 그 적음이 지금처럼 멀어 보이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이 들지 못했습니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그 조용함이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문풍지를 스칠 때마다 작은 소리가 났고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크게 들렸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혹시라도 석주가 다시 일어나 어디론가 나가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그의 숨소리가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깊게 잠든 사람의 호흡이 아니라 잠들지 못한 채 눈을 감고 있는 사람의 숨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모른 척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것이 이 집에서의 예의라면 그 예의를 지키는 것이 지금의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순이는 장에 다녀오라는 심부름을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필요한 것들을 간단히 적어주었고 순이는 그것을 받아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마을길을 따라 내려가며 그녀는 어제 들었던 웃음소리를 다시 떠올렸습니다. 그 소리가 어디에서 시작되었는지 누구의 것인지 알 수 없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걸려있는 듯한 느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사람들은 이미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쌀을 파는 소리, 생선을 고르는 소리, 아이들이 뛰어다니며 웃는 소리가 한데 섞여 있었습니다. 순이는 필요한 물건을 하나씩 사며 움직였습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들의 시선이 한쪽으로 모여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선이 향한 곳에는 한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단정했지만 어딘가 눈길을 끄는 기운이 있었고 말하는 방식은 부드러우면서도 사람의 귀를 붙잡는 힘이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여인을 한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어제 들었던 웃음소리가 떠올랐습니다. 바로 그 소리였습니다. 그 여인의 입가에서 흘러나오던 웃음과 같은 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인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자연스럽게 웃고 있었고 그 웃음 속에는 묘한 여유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이곳이 낯선 곳이 아니라 이미 잘 알고 있는 곳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이는 더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괜히 시선을 오래 두는 것이 스스로를 불편하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돌아서는 순간에도 그 여인의 모습은 머릿속에 또렷이 남아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순이는 물건을 품에 안고 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쉽게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알 수 없는 기분이 가슴 안쪽에 남아 있었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름 붙일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그 여인의 등장 이후로 이 집안의 공기가 더 조용해질 것 같지는 않다는 예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석주는 다시 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자락에는 낮에 장터에서 맡았던 것과 비슷한 향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향을 맡은 순간 낮에 보았던 여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 여인이 누구인지, 그 모든 것을 묻고 확인하는 것은 아직 자신의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조용히 밥을 차리고 그릇을 치우고 물을 데우며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를 이어갔습니다. 그러나 그 평소와 같은 움직임 속에서 마음은 더 이상 예전과 같지 않았습니다. 보이지 않던 무언가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었고 그 그림자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순이는 말로 설명할 수는 없었지만 분명히 느끼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 세졌고 문풍지는 더 크게 흔들렸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견디는 것만으로는 부족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스쳤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디까지가 자신의 몫인지 그것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조용히 이어져 오던 이 집의 균형이 아주 조금씩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누구도 쉽게 멈출 수 없는 방향으로 천천히 기울고 있었습니다. 겨울이 깊어질수록 집안의 공기는 더욱 또렷해졌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문틈으로 스며들 때마다 불씨를 지키는 일이 더 중요해졌고 작은 실수 하나가 하루의 흐름을 흔들 수 있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런 때일수록 순이의 손놀림은 더욱 정갈해졌습니다. 아침마다 일어나 불을 살리고 물을 올리는 일에서부터 낮에는 곡식을 고르고 해진 옷을 덧대는 일까지 그녀의 하루는 빈틈없이 이어졌습니다. 그 움직임 속에는 조용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마음을 억지로 얻는 일이 아니라 손으로 보여주는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인 뒤로 순이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그런 순이의 변화는 가장 먼저 시어머니의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 씨 부인은 며느리가 움직이는 방식을 오래 지켜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맡길 때도 일부러 어려운 것을 먼저 주지 않았고 대신 작지만 놓치기 쉬운 일들을 맡겼습니다. 물의 온도를 맞추는 일, 곡식 속 작은 돌을 골라내는 일, 오래된 천을 다시 쓰기 위해 풀어야 할 실의 방향을 판단하는 일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었지만 같은 실수를 2번 반복하지 않았고 손이 닿는 자리마다 정돈된 흔적이 남았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는 창고 한쪽에서 오래된 배 한 피를 꺼내 순이 앞에 놓았습니다. 색은 바랬고 결은 거칠었지만 아직 버리기에는 아까운 물건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아무 설명도 하지 않고 그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순이는 그 시선을 읽었습니다. 말로 하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를 손에 들어올려 결을 살폈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흐름을 느끼고 어디가 먼저 풀려야 하는지,
어디를 다시 이어야 하는지를 천천히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바늘을 들었습니다. 한 땀씩 이어지는 동안 방 안에는 작은 소리만이 흘렀습니다. 바늘이 천을 통과하는 소리, 실이 당겨지는 소리, 그리고 숨을 고르는 소리뿐이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박 씨 부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낡았어도 제대로 이어붙이면 다시 쓸 수 있겠구나 하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배에 대한 것이었지만 순이는 그 안에 담긴 다른 의미를 느꼈습니다. 이 집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지에 대한 조용한 확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순이는 집안에서 맡는 일이 조금씩 늘어났습니다. 단순히 따라하는 수준을 넘어서 스스로 판단하고 처리해야 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더 이상 모든 것을 일일이 지시하지 않았고 대신 며느리가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지켜보았습니다. 순이는 그 기대를 무겁게 느끼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집안의 흐름 속에 그녀의 손길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변화는 겉으로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집안의 작은 균형을 조금씩 안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어느 날 밥상을 받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반찬의 간이 일정해졌다고 말했고, 시어머니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릇을 내려놓는 순서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며느리를 믿기 시작했다는 조용한 표시였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은 완전히 온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석주의 마음은 여전히 멀리 있었고 그의 발걸음은 점점 더 집 밖에 머무르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에 매달리지 않기로 이미 마음을 정한 상태였습니다. 대신 그녀는 자신이 붙들 수 있는 것들을 더 단단히 붙들었습니다. 손에 찬 수 있는 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변화, 그리고 시어머니와 나누는 짧은 시선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눈이 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당 위에 하얀 기운이 내려앉고 장독대의 뚜껑에도 작은 눈송이가 쌓였습니다. 순이는 부엌에서 불을 지피고 있다가 문 밖을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눈이 내리는 날에는 소리가 줄어드는 법이었습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그녀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다가와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눈 내리는 마당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낮게 말했습니다. 집이라는 것은 눈이 쌓일 때 드러난다고. 평소에는 보이지 않던 굴곡과 기울기가 그때 비로소 보인다고 말입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아주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 말이 단순한 풍경에 대한 것이 아니라 사람과 관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던 것들이 어떤 순간에 드러나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그녀는 이미 조금씩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방 안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등불 아래에서 천을 꿰매는 손길은 이전보다 더 안정되어 있었고 실의 간격도 고르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득 생각했습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자신과 지금의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여전히 많은 것을 알지 못했고 여전히 불안한 부분도 남아 있었지만 적어도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지는 조금씩 분명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는 누군가가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된 손끝과는 달리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매듭이 남아 있었습니다. 석주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리고 집 밖에서 들려오던 그 웃음의 기억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매듭을 억지로 풀려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 그럴 때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신 그녀는 그 매듭이 더 조여지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마음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눈은 밤새 계속 내렸습니다. 아침이 되면 마당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을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변화를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변화가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는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평온함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흐름이 이미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순이가 아무리 조용히 버티고 있어도 언젠가는
그녀의 삶 한가운데를 지나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눈이 떼고 난 뒤의 마을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새 쌓인 눈은 모든 흔적을 덮어버린 듯 보였지만 아침 햇살이 비치자 그 위로 사람들의 발자국이 하나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로 향하는 길, 장터로 내려가는 길, 그리고 집집마다 이어지는 작은 길 위에 남겨진 발자국들은 그날의 이야기가 어디서 시작되고 어디로 번져가는지를 말없이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발자국들을 바라보며 물동이를 들고 걸었습니다. 눈 위에 남은 자국은 금세 사라지지 않았고 오히려 더 또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한번 퍼진 것은 쉽게 지워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다른 사람의 발걸음에 밟히며 더 넓게 퍼져나가는 것 말입니다. 우물가에는 이미 몇몇 안악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목소리가 조금 낮았고 웃음은 짧게 끊겼습니다. 순이는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을 길었습니다. 그러나 물을 퍼올리는 동안에도 귀에 스치는 말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이 또렷하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말끝에 묻어있는 기색은 분명했습니다. 조심스럽게 꺼내는 이야기. 그러나 이미 여러 번 되풀이된 이야기였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물동이를 채우고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등을 돌린 뒤에도 그 말들이 따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이는 일부러 발걸음을 더 조심스럽게 옮겼습니다. 눈 위에 남는 자국이 괜히 눈에 띄는 것이 싫었습니다. 마치 자신이 남기는 흔적까지도 누군가의 입에 오르내릴 것 같은 기분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집안의 공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듯 평소와 같은 흐름이 이어졌지만 그 안에는 말로 드러나지 않는 긴장이 서서히 쌓이고 있었습니다. 석주의 발걸음은 여전히 늦었고 돌아와서도 방 안의 공기는 금세 식어버렸습니다.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름없이 살림을 돌보았지만 가끔 며느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 더 길어졌습니다. 그것은 의심이라기보다 무언가를 확인하려는 눈길에 가까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이는 마당 한쪽에서 빨래를 널고 있었습니다. 젖은 천이 찬 공기 속에서 서서히 굳어가고 있었고 손끝은 얼음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때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낮게 깔린 웃음과 함께 익숙해져 버린 그 기운이 다시 스며들었습니다. 순이는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을 느끼며 가슴 안쪽이 천천히 조여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뒤 대문 쪽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누군가가 안으로 들어오는 발걸음이었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들지 않았지만 그 발걸음이 멈추는 위치를 통해 그 사람이 어디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고 단정한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지만 그 안에 담긴 기운은 분명 달라져 있었습니다. 짧은 인사와 몇 마디의 대화가 오갔습니다. 그 내용은 길지 않았지만 공기의 흐름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천을 털었습니다. 손끝에서 물기가 튀었고 바람에 실려 흩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움직임조차도 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누군가의 눈에 잡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은 평소보다 더 조용했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그릇들은 제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안정된 모습 속에서 말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가가 더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별다른 말을 하지 않았고 시어머니도 평소처럼 짧게만 말을 건넸습니다. 석주는 여전히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앉아 밥을 들었습니다. 손은 익숙한 대로 움직였지만 입안에서는 아무 맛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삼키는 일만 반복될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잠자리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그러나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낮 동안 들었던 말들, 우물가의 시선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던 웃음, 그리고 대문 안으로 들어오던 발걸음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그것들은 서로 다른 순간들이었지만 하나의 흐름처럼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의 중심에 자신이 서 있다는 사실을 이제는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이런 일이 시작된 것인지 아무리 되짚어 보아도 분명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사실보다 먼저 말을 움직이고 그 말은 사람보다 빠르게 자리를 차지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한번 밀려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일은 쉽지 않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눈을 감은 채 손을 꼭 모았습니다. 그 손에는 여전히 낮 동안의 차가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차가움 속에서도 바늘을 쥐고 천을 이어가던 감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감각을 붙잡았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자신을 흔들고 있을 때 눈에 보이는 것 하나를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음날 아침이 오면 또다시 같은 일들이 이어질 것이었습니다. 물을 쐰고 불을 지피고 살림을 돌보는 일들 말입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달라진 것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사람들의 눈빛, 말의 방향,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향하고 있는 자리 말입니다. 그날 밤 바람은 유난히 길게 불었습니다. 문풍지는 몇 번이고 크게 흔들렸고 그 소리는 방 안 깊숙이 스며들었습니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들으며 가만히 숨을 골랐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조용히 버티는 것만으로는 지나갈 수 없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녀는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시작되는 소리는 이미 이 집 안으로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박 씨 부인의 시선은 더 이상 단순히 지켜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흐름을 읽는 사람이었고 한번 어긋난 기운은 그냥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를 향해 쏟아지는 말들이 아직은 노골적이지 않았지만 이미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어느 순간부터 집안의 일을 보는 것과 동시에 집 밖의 흐름을 함께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장독대 뚜껑을 여닫을 때에도 귀는 바깥을 향해 있었고 우물가에 다녀오는 길에도 발걸음을 일부러 늦추며 사람들의 말끝을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오래 살아온 사람일수록 아는 법이었습니다. 섣불리 나서면 오히려 흐름에 휩쓸리고 기다리면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느 날 박 씨 부인은 일부러 장에 나갈 일을 만들었습니다. 꼭 필요한 것은 아니었지만 집안에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평소보다 단정하게 옷을 입고 길을 나섰습니다. 눈이 녹으며 길은 질척거렸고 발걸음은 쉽게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걸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장터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람들의 이야기는 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이름을 직접 부르지는 않았지만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들 사이에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금 떨어진 곳에서 물건을 고르는 척하며 그 흐름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가 먼저 말을 꺼내는지, 누가 맞장구를 치는지, 그리고 누가 조용히 듣고만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녀는 몇 가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루 이틀 사이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 그리고 누군가가 의도를 가지고 방향을 잡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장터 한쪽에서 박 씨 부인은 그 여인을 다시 보았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서 있으면서도 중심에 있는 듯한 태도, 웃음 속에 숨겨진 계산,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자연스럽게 끌어당기는 방식까지 한번 보면 쉽게 잊히지 않는 기운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번 스쳐 지나가듯 눈에 담고 곧 다른 곳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 사람인지, 그리고 왜 이 흐름이 시작되었는지를 말입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바람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그러나 박 씨 부인의 걸음은 이전보다 더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지 생각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어떤 사람인지, 그동안 어떤 식으로 살아왔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본 사람이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인지 그녀는 한 가지를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퍼지고 있는 말들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보다 이야기를 더 쉽게 믿고 그 이야기가 반복될수록 그것을 진실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는 점이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그 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날 이후로 더 조심스럽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같은 얼굴을 유지했지만 안에서는 하나씩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움직임, 아들의 발걸음, 그리고 집 밖에서 들어오는 작은 신호들까지 놓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박 씨 부인은 순이를 불러앉혔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날따라 그녀는 며느리의 얼굴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고 싶었습니다. 순이는 평소처럼 조용히 앉아 있었고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박 씨 부인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얼굴을 바라보며 오래된 기억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때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자신 역시 지금의 순이처럼 말을 아끼고 마음을 숨기며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절 누군가의 말 한마디가 어떻게 한 사람의 삶을 흔들 수 있는지도 똑똑히 겪은 적이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람의 말은 바람과 같아서 막으려 하면 더 세게 불고 그냥 두면 방향을 바꾼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설명이 아니었고 경고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이 살아오며 깨달은 것을 건네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에는 많은 말이 담겨 있었지만 밖으로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 씨 부인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혼자 견디게 두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박 씨 부인은 혼자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마당 위에 희미하게 내려앉아 있었고 바람은 낮보다 잦아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자신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어떤 증거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가 어떻게 한 사람을 살려냈는지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박 씨 부인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하나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자신이 그 역할을 해야 할 때라는 것을 말입니다. 누군가의 삶이 근거 없는 말에 의해 무너지는 것을 그냥 지켜보지 않겠다는 결심이었습니다. 그 결심은 크게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그녀는 다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집안을 돌볼 것이고 며느리에게는 여전히 짧은 말만 건넬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움직이는 의지는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지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이 집의 흐름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집안의 공기는 마치 오래 참아온 무언가가 끝내 밖으로 나오려는 듯 팽팽하게 당겨져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바람이 거칠게 불어오고 있었지만 방 안에 앉아 있는 사람들의 숨소리는 오히려 지나치게 조용했습니다. 순이는 방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앉아 있었습니다. 등불의 빛이 흔들릴 때마다 그녀의 그림자가 바닥 위에서 작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이미 오래전부터 이 자리에 앉아 있었던 사람처럼 아주 고요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석주가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낮 동안 쌓여온 피로와 함께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사람의 굳은 기색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아버지도 방 안에 있었지만 누구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단순히 말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이제 곧 무언가가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생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석주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고 감정을 최대한 눌러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분명히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길게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미 들은 것, 이미 본 것,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내린 판단을 짧게 꺼냈습니다. 그 말들은 길지 않았지만 방 안의 공기를 단번에 바꾸어 놓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변명할 수 있는 말도 있었고 설명해야 할 것도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들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이 무엇을 바꿀 수 있는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방향이 정해진 판단 앞에서는 어떤 말도 제자리를 찾기 어렵다는 것을 그녀는 그동안의 삶을 통해 배워왔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그녀에게 쉬운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여러 가지 감정이 서로 부딪히고 있었고 그 감정들은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평소보다 더 깊었고 무엇인가를 말하려는 기색이 몇 번이고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그 자리에서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말보다 더 무거운 것이 침묵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침묵이 끝나야 할 때가 따로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석주의 말은 하나의 결론으로 이어졌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단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결론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말 하나가 한 사람의 삶을 완전히 바꾸기에 충분했습니다. 순이는 그 말을 들은 순간에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숨은 떨리지 않았지만 길었습니다. 마치 가슴 깊은 곳에서 오래 머물러 있던 것을 겨우 밖으로 내보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두 손을 짚고 일어났습니다. 그 움직임은 급하지 않았고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마치 이미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받아들이는 동작이었습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안쪽 방으로 들어갔다가 작은 보따리 하나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 보따리는 크지 않았지만 묘하게 무게감이 느껴지는 물건이었습니다. 낡은 천으로 단단히 쌓여 있었고 매듭은 쉽게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묶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보따리를 순이 앞에 내밀었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내밀어 그것을 건넸을 뿐이었습니다. 순이는 그 보따리를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천 너머로 전해지는 무게가 예상보다 묵직했습니다.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는 없었지만 단순한 옷가지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그 보따리를 가슴 가까이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인사는 누구를 향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집을 향한 것일 수도 있고 이 자리에서의 마지막을 향한 것일 수도 있었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바람이 얼굴을 세게 스쳤습니다. 밤 공기는 차가웠고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시릴 만큼 서늘했습니다. 마당에는 아직 녹지 않은 눈이 남아 있었고 그 위에 그녀의 발자국이 하나씩 찍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발자국은 일정했고 멈추지 않았습니다. 뒤에서 누군가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문은 조용히 닫혔고 그 소리는 생각보다 작게 울렸습니다. 순이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미 돌아볼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보따리를 더 단단히 안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 눈이 밟히며 나는 소리가 밤의 정적 속에서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는 유일한 증거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안에서는 다시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문이 닫힌 자리를 한동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흔들림이 있었지만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돌아서서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보이려는 것이 아니라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누구도 깊이 잠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서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식으로
그 밤을 견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밤이 지나면 더 이상 이전과 같은 하루는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길 위의 공기는 더욱 차가워졌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가슴에 꼭 끌어안은 채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정해진 것은 없었지만 발걸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발밑의 눈은 점점 얇아지고 있었고 바람은 산등성이를 따라 길게 불어내려왔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순이는 처음으로 자신의 숨소리를 또렷하게 느꼈습니다. 집 안에 있을 때는 느끼지 못했던 소리였습니다. 그곳에서는 늘 숨을 낮추고 존재를 작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달랐습니다. 숨을 참고 있을 이유도 누군가의 시선을 의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 사실이 편안함으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적어도 자신이 살아있다는 감각만큼은 분명하게 느껴졌습니다. 한참을 걷다가 순이는 결국 발걸음을 멈추었습니다. 다리는 이미 감각이 둔해져 있었고 손끝은 얼어붙은 것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더 이상 걸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었을 때 그녀는 길가의 작은 초가를 발견했습니다. 불빛은 희미했지만 완전히 꺼져 있지는 않았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문 앞에 섰고 문을 두드릴 힘조차 남아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문 옆에 몸을 기대고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그 순간 보따리가 품 안에서 미끄러지며 바닥에 닿았습니다. 묶인 매듭이 단단했지만 떨어지는 충격에 조금 풀린 듯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 보따리를 다시 끌어안으려다 손을 멈추었습니다. 알 수 없는 기운이 그 안에서 흘러나오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그녀는 천천히 매듭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리자 안쪽에서 낡은 천과 함께 몇 가지 물건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래된 문서 한 장, 그리고 작은 금붙이 하나였습니다. 순이는 그것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바닥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눈이 처음으로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의 삶이 담긴 것이었고 그 삶이 억울하게 뒤집히지 않도록 지켜온 증거와도 같은 것이었습니다. 순이는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글씨는 또렷했고 내용은 분명했습니다. 그 안에는 지금 자신을 둘러싼 모든 말들을 뒤집을 수 있는 사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을 바로 이해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한 줄씩 천천히 읽어내려갔고 읽을수록 숨이 더 깊어졌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말하지 못했던 것들, 설명할 수 없었던 상황들이 하나씩 연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사람은 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는 순이를 한번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문을 더 열어주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오라는 뜻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망설이다가 보따리를 다시 안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방 안은 따뜻했습니다. 화로의 불이 아직 남아 있었고 그 열기가 얼어붙은 몸을 조금씩 풀어주고 있었습니다. 노인은 순이를 재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리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만 했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앉아 다시 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한동안 말없이 있다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어디서 온 사람이냐고 묻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들고 온 사람이냐고 묻는 말이었습니다. 순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그 문서를 노인 앞에 내밀었습니다. 노인은 그것을 받아들고 한 줄씩 읽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점점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곧 그것이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린 사람의 눈이 되었습니다. 읽기를 마친 뒤 노인은 문서를 다시 접어 순이에게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쉽게 묻힐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 말은 위로도 아니었고 약속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 하나가 순이의 마음을 붙잡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고개를 들어 노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여전히 지친 기색이 남아 있었지만 그 안쪽에는 이전과 다른 빛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자리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밤은 여전히 깊었고 바깥의 바람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방 안의 공기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화로의 불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었고 그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보따리를 다시 단단히 묶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단순히 자신을 지켜줄 물건이 아니라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더 이상 혼자서 감당해야 할 무게가 아니라는 것도 조금씩 느껴지고 있었습니다. 새벽은 조용히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밤새 이어지던 바람은 조금씩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동쪽 하늘에는 아주 희미한 빛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초가집 안에서 순이는 한 번도 깊이 잠들지 못한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보따리를 잡고 있었고 그 안에 들어있는 문서의 존재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노인은 이미 일어나 있었습니다. 그는 화로에 남은 불씨를 정리하며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길은 이미 정해진 것이 아니라 걸어가면서 드러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은 단순한 격려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닥쳐올 일들을 피하지 말고 마주하라는 뜻처럼 느껴졌습니다. 순이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밤 동안 여러 번 스쳐 지나갔던 생각들이 이제는 하나의 방향으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도망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을 어디로 가져가야 하는지에 대한 길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은 여전히 무거웠지만 발걸음에는 어제와는 다른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은 아무 말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바깥 공기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밤과는 다른 냄새가 섞여 있었습니다. 들판 위에는 얇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멀리 마을 쪽에서는 하루를 시작하는 연기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움직이고 있었지만 순이에게는 그 모든 풍경이 전과 다르게 보였습니다. 같은 길이었지만 더 이상 같은 사람이 걷고 있는 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발걸음은 빠르지 않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손에 쥔 보따리는 여전히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더 이상 짐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제 짊어져야 할 이유가 분명한 무게였습니다. 길을 따라 내려가다 보니 작은 장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사람들이 많지는 않았지만 몇몇 상인들이 이미 자리를 펴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그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가 다시 시선을 거두었습니다. 그곳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가 아니라 소문이 모이고 퍼지는 곳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먼저 사람들이 모이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곳이 가장 위험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가슴 안쪽에서 다시 한번 망설임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돌아선다면 아직 늦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는 길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은 오래 머물지 않았습니다. 순이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다시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 장터 쪽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에는 더 이상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지만 그 두려움을 이기고 나아가야 할 이유가 더 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다시 걸음을 옮겼습니다. 장터로 들어가는 길 위에서 몇몇 사람들이 그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를 특별히 눈여겨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순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곧 이 자리에서 자신이 들고 있는 것이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그리고 그 파장이 누구에게까지 닿게 될지를 말입니다. 그녀는 사람들 사이를 지나며 한가운데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추었습니다. 손에 쥔 보따리를 천천히 풀었습니다. 매듭이 하나씩 풀릴 때마다 그 안에 담겨있던 시간과 기억들이 함께 풀려 나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문서를 꺼내 들었을 때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기 위해 입을 열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주변의 몇몇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고 그 시선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순이는 그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더 이상 쫓겨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세상 앞에 내놓으려는 사람이었습니다. 바람이 장터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천막이 가볍게 흔들리고 사람들의 옷자락이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그 바람 속에서 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말은 길지 않았지만 그 안에는 그동안 쌓여있던 모든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침묵으로 눌러두었던 것들이 이제야 밖으로 나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점점 그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는 얼굴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아침 장터 위의 공기는 이전과는 다른 흐름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그 변화를 크게 외치지 않았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래 묻혀있던 것이 이제 더 이상 숨겨져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여전히 앞을 향하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한 번도 꺼지지 않았던 무언가가 이제야 온전히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빛은 크지 않았지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이미 누군가의 마음속에도 조용히 옮겨 붙고 있었습니다.